70세 박영수 어르신. 난방비가 한 달에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것만 바꾸고 24만 원이 됐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둠 속 떨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일러를 끈 게 아니야. 난 너희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 차가운 방 한가운데 8살 손주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난방비 고지서엔 빨간 글씨로 43만 8천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합니다. 한 가정이 겨울 추위보다 더 차가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이번 겨울은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난방을 끄는 것이 절약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따뜻함을 지키는 것이 진짜 절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방비 부담으로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는 가정이 전체의 3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난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결국 더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저체온증, 호흡기 질환, 관절염 악화는 모두 추운 실내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이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2024년 12월 초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3층. 박영수 할아버지는 우체통에서 꺼낸 고지서를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70세의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했고 퇴직금으로 이 작은 빌라를 마련했습니다. 연금과 적은 저축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그에게 겨울은 언제나 두려운 계절이었습니다. 여보, 뭐 보고 계세요? 아내 최미선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68세의 그녀는 남편보다 항상 밝은 편이었지만 요즘엔 그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난방비. 지난달 것이 나왔소. 영수 할아버지는 고지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선 할머니가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3만 8천 원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11월인데도 이렇게 나왔소. 12월, 1월은 어떻게 되겠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고지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월 120만 원 중 난방비만 거의 절반이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관리비, 식비, 병원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좀 낮춰야겠소. 영수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너무 춥게 지내면 안 돼요. 당신 관절도 안 좋으신데. 괜찮소. 내가 평생 추운 데서 일했는데 이까짓 거. 그는 보일러실로 가서 온도 조절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출 모드 60도, 온수 온도 50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외출 모드를 50도로, 온수는 40도로 낮췄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안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온도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이 더욱 매섭게 느껴졌고 아침마다 손발이 시렸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집안에서도 두툼한 조끼를 입고 지냈고 영수 할아버지는 무릎 담요를 무릎에 걸친 채 TV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추워요? 주말에 찾아온 딸 박민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물었습니다. 38세의 민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살림을 꾸려가는 그녀에게도 요즘 경제 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어서 들어와. 영수 할아버지가 손주 서준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8살 서준이는 밝은 성격의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진짜 춥다. 학교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서준이의 순수한 말에 민지가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보일러 고장 난 거예요? 아니다. 난방비 때문에 온도를 좀 낮췄어. 얼마나 나왔는데요? 지난달이 43만 원 넘게 나왔어. 이번 달은 더 나올 거야.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집 난방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너무 춥게 지내시면 안 돼요. 엄마 혈압도 높으신데. 괜찮다니까. 우리야 이렇게 살아왔어. 옷 두껍게 입으면 돼.
그날 오후 서준이가 할아버지 방에서 숙제를 하다가 재채기를 연달아 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시려워서 연필을 잘 못 잡겠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비벼줬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서준아.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돌아간 뒤 미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준이가 너무 추워하던데. 아이는 좀 따뜻한 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면 돌아갈 텐데 뭐. 며칠인데.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내가 책임질 거요. 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불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난방비를 더 줄이기 위해 보일러를 아예 하루 중 대부분 꺼두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만 가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반은 줄일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아침마다 관절이 쑤셨습니다. 평소에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그녀였지만 추운 날씨 탓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손가락 마디가 부어올랐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요?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돼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역시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기관지가 약했던 그는 찬 공기 때문에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작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서준이가 감기 걸렸어요. 병원 갔더니 선생님이 실내 온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빠, 제가 난방비 좀 보태드릴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아니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하지만 아빠.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영수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고지서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11월 43만 8천 원, 작년 12월엔 52만 원, 1월엔 58만 원까지 나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밤낮 없이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년에 이렇게 추위와 싸우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미선 할머니가 담요를 들고 나와 남편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여보, 자러 가요. 내일 복지관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요. 난방비 지원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럴 때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건강 망가뜨리면 안 돼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내가 방법을 찾을게. 다음 날 아침 영수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인터넷은 잘 다루지 못했지만 책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경제 코너로 가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찾으세요? 젊은 사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난방비 절약. 그런 책 있습니까? 아, 요즘 많이 찾으시는 주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서는 그를 한 서가로 안내했고 여러 권의 책을 꺼내줬습니다. 이 책이 최근에 나온 건데 실용적인 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한 자료집이고요. 영수 할아버지는 책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었습니까? 책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난방비 절약의 진실 그리고 정보 정리.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 보일러 온도 설정의 진실. 외출 모드 40도에서 45도가 아닌 50도에서 55도가 적정. 실내 모드 60도에서 65도 유지 권장. 온수 온도 45도에서 50도 40도 이하는 레지오넬라균 번식 위험. 이후 보일러는 초기 가동 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다시 데우는 것보다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 실내 적정 온도. 겨울철 실내 권장 온도 18도에서 20도. 18도 이하 건강 위험 증가, 특히 노인, 어린이. 습도 40에서 60% 유지, 가습기 또는 젖은 수건 활용. 온도계 피치로 객관적 관리 필요. 3. 단열 개선과 즉시 실행 가능한 방법. 창문 틈새 문풍지, 뽁뽁이 부착 열 손실 30% 감소. 커튼 두꺼운 암막 커튼 설치, 야간 열 손실 방지. 문틈 문풍지 부착. 바닥 단열 매트, 두꺼운 러그 깔기. 비용 5만원 이하로도 가능. 4. 온수 사용의 진실. 샤워 시간 10분 이내 매일 분당 약 1,000원 절약. 샤워 온도 38도에서 40도 너무 뜨거운 물은 에너지 낭비. 설거지 세제로 먼저 닦고 헹굴 때만 온수 사용. 세수와 양치 시 찬물 사용 또는 최소 온수. 영수 할아버지는 책을 덮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는 자신이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며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집안을 너무 춥게 만들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지. 절약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어. 그날 오후 미선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좋은 정보 얻어왔어요. 에너지 바우처라고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우리가 대상이 될까? 한번 알아봐야죠. 그리고 이것 봐요. 미선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무료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 서비스 안내가 있었습니다. 신청하면 전문가가 집에 와서 어디서 열이 새는지 확인해주고 개선 방법도 알려준대요. 저소득 가구는 단열 자재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건넨 자료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게 있었어. 그날 저녁 부부는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영수 할아버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보일러 설정부터 바꿨습니다. 책에서 읽은 대로 외출 모드를 55도로, 온수는 48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보일러를 끄는 대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가동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그 다음엔 단열 작업이었습니다. 미선 할머니와 함께 근처 다이소에 갔습니다. 뽁뽁이, 문풍지, 단열 테이프를 샀습니다. 총 비용은 32,000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해봐야죠. 책에서 효과 있다고 했잖아요.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새마다 문풍지를 붙이고 유리창에는 뽁뽁이를 정성스럽게 부착했습니다. 현관문과 방문 아래쪽에도 문풍지를 깔았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집에 있던 두꺼운 커튼을 모두 꺼내 창문에 쳐두었습니다. 여보, 바닥이 차가운데 매트를 깔까요? 그래야겠소. 창고에 있던 놀이방 매트 꺼내서 깝시다. 두 사람은 손주들이 어렸을 때 쓰던 두꺼운 폼 매트를 꺼내 거실 바닥에 깔았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 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 것입니다. 온도계를 확인하니 19도를 가리켰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엔 15도였는데 말입니다. 여보, 정말 따뜻해진 것 같아요. 미선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노트를 꺼내 실천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난방비 절약 실천 계획. 미션 1 보일러 설정 최적화. 외출 모드 55도 유지. 실내 모드 62도 유지. 온수 48도 설정. 하루 한 번 동일 시간에 설정 확인. 실천 기간 즉시 시작. 한 달간 효과 관찰. 미션 온수 절약하기. 샤워 시간 모래시계로 10분 측정. 샤워 중 비누칠할 땐 물 잠그기. 설거지 전 키친타월로 기름기 먼저 제거. 세탁은 모아서 한 번에. 예상 절감액 월 5만원에서 7만원. 미션 3 단열 유지하기. 매일 아침 창문 결로 닫기. 주 1회 문풍지 상태 점검. 뽁뽁이 벗겨진 부분 재부착. 커튼 저녁 6시 전 반드시 치기. 미션 4 습도 관리. 습도계 구입 5,000원. 목표 50% 유지. 방법 빨래 실내 건조 물그릇 피치. 가습기 대신 젖은 수건 활용. 미션 5 생활 습관 개선. 실내복 두껍게 입기 내복 필수. 무릎 담요 핫팩 활용. 따뜻한 차 자주 마시기. 가벼운 실내 운동으로 체온 올리기.
그날 저녁 영수 할아버지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에너지 바우처와 주택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네,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담당자가 연락드릴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미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소.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아끼는 게 중요한 거였소.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열 작업 덕분에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보일러를 일정하게 가동하니 오히려 집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미선 할머니의 관절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지내니 부기도 빠지고 움직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계단 오르는데 무릎이 안 아팠어요. 영수 할아버지의 기침도 줄었습니다. 적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니 기관지 자극이 덜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서준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집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그치. 할아버지가 방법을 찾으셨어. 영수 할아버지는 손주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춥다. 나 숙제할래요. 서준이는 신이 나서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지는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과 실천한 방법들을 딸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노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이거 우리 집에도 적용해야겠어요. 그래라. 내가 복사해줄게. 그날 저녁 우체통에서 12월분 난방비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8만 3천 원. 11월에 43만 8천 원에서 무려 15만 5천 원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미선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에요? 2주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면 한 달 내내 하면 더 줄어들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민지도 고지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한 달에 15만 원이면 1년이면 180만 원인데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아니에요, 아빠. 지금이라도 아신 게 어디예요.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식탁 중앙에 놓였고 서준이는 할머니가 구워준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이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서준이. 할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알았단다. 영수 할아버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1월분 고지서가 도착했을 때 영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24만 원. 작년 같은 기간 58만 원에서 34만 원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여보, 이제 됐소.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소. 미선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받은 에너지 바우처로 3만 원의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 에너지 진단을 받고 추가로 창문 단열 필름을 무료로 지원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복지관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올바른 난방비 절약법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수락했습니다. 강의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던 박영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보며 절망했던 순간, 잘못된 방법으로 가족을 춥게 만들었던 실수,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 실천한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난방을 끄는 게 절약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따뜻함을 지키는 게 진짜 절약입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나눠주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바로 해볼게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 할아버지와 미선 할머니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도 이제 따뜻해요. 아빠가 할아버지 방법대로 했거든요. 서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 할아버지 방법이 효과가 있지? 응. 우리 집 난방비도 많이 줄었대요. 민지가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집도 지난달보다 12만 원 줄었어요. 다들 건강하게 따뜻한 겨울 보내고 있으니 다행이구나.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온도계는 20도를 가리켰고 습도계는 52%를 나타냈습니다. 창문엔 뽁뽁이가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고 두꺼운 커튼이 외부의 찬 기운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미선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따뜻한 찌개,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이제 우리 집은 겨울이 무섭지 않아요. 미선 할머니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영수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줄게. 뭔데요, 할아버지? 진짜 절약은 말이야,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란다. 똑똑하게 쓰는 거야.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낄 수 있어. 우와, 할아버지 멋있다. 영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난방비 걱정에 눈 내리는 풍경을 즐길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여보, 눈 오는 거 봐요.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올겨울은 정말 따뜻한 겨울이에요. 미선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영수 할아버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겨울, 나는 중요한 걸 배웠다. 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따뜻함을 지키는 법을.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법을.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는 일정한 온도로 조용히 가동되고 있었고 단열이 잘 된 창문 너머로 하얀 눈송이들이 아름답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따뜻함은 온도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을 위해 올바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돕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 겨울 박영수 할아버지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추위를 이기는 방법은 난방을 끄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따뜻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일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단열을 개선하고 현명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절약이고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 겨울 여러분의 집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는 함께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생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